김연아 전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TV 토론회는 어제 저녁에 있었고요. 결국 여론조사 문구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직접 전화 연결해서 야당 후보 단일화 상황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역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 특히 야권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상황이? 네, 어제 한 늦게 저도 결렬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다시 재협상이 재개된다는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여론조사 문항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후보가 19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사실상 약속을 했고 국민들에게 또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원래 당초 계획은 이제 어제까지 이 협상이 마무리되고 오늘 내일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이 일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어제 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예, 주말에 오세훈 후보의 여론 지지가 굉장히 높게 조사되는 결과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그랬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높기는 하지만 몇몇 여론조사에 의하면 3자 구도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의 한 파트너인 안철수 대표가 약간 초조해지신 게 아닌가 또 조바심을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파악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스탠딩 토론을 제안을 했지만 안철수 후보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결국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좀 더 많이 하자 제안을 드렸지만 또 그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제 한 번의 TV 토론으로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이것 외에 더 이상 뭐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특히 뭐 본인은 어제 합당 얘기 운운하셨지만 지금 뭐 합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좀 복잡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여기 입당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을 제쳐두시고 그것도 뭐 시장이 되면 합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하시면서 지금 협상에 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과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사실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오세훈 후보의 좀 이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후보 단일화가 좀 쉽지 않아진 형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바꿔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누가 결정이 되면 다른 한쪽이 아름다운 승복을 하고 협조하는 것이 이제 후보 단일화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나머지 한쪽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후보 단일화에 난항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본인을 전제로 한 단일화에 너무 강한 의지와 집착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좀 반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수긍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지금은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어제 토론에서도 본인은 후보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앞뒤 말이 맞지 않고 당초에 제안하셨던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좀 너무 본인 주도의 단일화. 그래서 저는 좀 순수하지 못했던 제안이 아니었나라는 게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쭉 이제 보면은 또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과 또 합당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시장이 되면 합당을 하겠다. 시장이 되면 합당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그 말씀에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예. 어제 그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는 그러면 후보가 시장이 되지 않으면 후보가 되지 않으면 합당을 안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땐 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단일화 얘기가 처음에 있었을 때 저희 당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그럼 이 당에서 들어와서 내부에서 경선을 치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거절하셨고 지금 2번이냐 4번이냐를 갖고도 계속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또 합당 얘기를 하신다는 건 2번을 결국 달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장이 되면 달겠다. 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전인지 선거 후인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네요. 네, 어제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참 이 단일 후보를 내는 게 참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좀 이 토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 그렇게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시게 된 배경은 토론 횟수나 방식을 갖고 너무 국민의당에서 조건이 까다롭게 제시가 됐고 본인들의 주장을 사실은 좀 이렇게 굽히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예. 요즘 보시면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도 스탠딩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요즘 스탠딩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어서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거절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토론의 횟수도 요즘은 TV 토론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수단으로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는데 토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한 번밖에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당의 당대표로서는 이 협상의 테이블로 상대당 당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강한 텐션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좀 이 단일화를 위한 접점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선언적인 그런 얘기 이런 걸 좀 제외하고요. 저희는 어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들어오셔라. 들어오시면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것도 다 받아주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상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되는 것을 저희는 전제로 하고 있지만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과도한 욕심과 또 좀 주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오늘 오전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두 후보 간의 이 날선 토론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지금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부분이 약간 좀 팩트 체크해서 좀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억에 의존한 여러 가지 연도 같은 경우에는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것을 잘못 얘기하고 그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하고 자기가 잘못 기억한 걸 갖고 실수를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바람직한가라고 보면 저는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본인이 좀 그것을 잘못 확인한 것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걸 먼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LH 토지 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민감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일종의 이슈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가 최종 상대로 올라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이 두 분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야
이 후보 단일화에 좀 이 접점을 찾기가 쉬울 수 있는데 이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모두가 이 상대적인 경쟁력이 이제 강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단일화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죠.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협상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그 마지노선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후보와 당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 입당을 해라,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저희가 지금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보한 것을 봤을 때 마지막 설문 문항에 뭐 유무선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저희가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선전화 비율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가구수, 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갖고 저희가 근거를 대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뭐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양보를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서 본인들이 제안한 야권 후보 단일화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말을 어떻게 주워 담느냐, 또 이것을 지금 후보 단일화로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LH 사태와 관련해 이제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신도시 투기 의혹, 제기가 된 지 이제 2주일 만인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좀 늦었지만 사과는 반드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과라는 것은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어제 사과에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하신 말씀을 국민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태가 발발이 되고 2주 후에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태에 대한 본질 파악에 어떤 이런 시각차, 온도차가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이사대책을 마무리하고 가라고 사실은 조건부 사의를 수용한 것이 대통령의 어떤 행동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어제의 발언 수위와 대통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좀 아직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여야가 어렵게 뭐 국정조사 받고 특검 받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받고 뭐 속된 말로 이제 밀당을 하면서 큰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방대해진 조사의 범위에서 언제 끝이 날지 또 사명이라든가 친인척과 관련된 것들을 정말 샅샅이 찾아낼 수 있을지 이 조사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도 많이 믿업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4년 내내 했던 게 뭡니까? 적폐청산, 검찰개혁. 이런 문재인 정부가 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결국은 부동산 적폐청산의 한 일환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5번의 성과가 모두 다 지금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LH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꺼내신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단어 선택이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어제 사과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 또 이것을 수습하시려고 하는 어떤 의지는 내비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의 실천 여부와 또 효과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을 이 조건부 사퇴시키는 것보다는 바로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네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이게 부동산 적폐로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예. 변창흠 장관이 일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혀 현실 인식이 잘못된 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아울러서 제가 안타까운 건 계속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이사 대책에 의한 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부동산 적폐에 사실은 먹잇감을 주고 있는 것이 무언가라고 보면 결국 개발입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땅의 이익을 만들고 땅을 돈으로 만드는 일종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런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도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투기의 먹잇감은 그대로 놔둔 채 부동산 적재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저는 이게 맞는 말인지 의구심이 그러면은 들었습니다. 이 3기 신도시의 지정도 사실은 좀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너무 성급했고 일시에 많은 물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3기 신도시를 사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를 그냥 정치적인 언어로 선거만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저는 그런 술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국토부 장관의 빠른 경질,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시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단일화 문제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